안녕하세요. 전두태재라고 합니다. 저는 서양화 작업을 하던 사람이고요. 요새 와서 3D 지브러시 그거 하고, 그것 때문에 피규어를 하려고, 그러니까 3D 피규어를 하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이제 사이툴이나 뭐 포토샵을 알게 됐기 때문에,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완전 초보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카페에 가입을 했고요. 여기 하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겪었던 어떤 그런 문제점하고 비슷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거와 맞게 오늘 그런 질문이 하나가 올라왔더라고요. 저한테 올라온 건 아니지만 여기 보면 고민 상담이라고 돼 있어서 그 고민을 좀 덜어드리고자 제가 동영상을 하나 만들었고요. 유튜브에도 앞으로 이제 이런 미술 강좌에 대한 거를 꾸준히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서론이 길었죠. 자, 유덤 작가라는 분이고요. 요 그림을 이렇게 그리셨어요. 요 위에 걸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린 거를 앞으로 좀 수정을 하고 싶다에 대한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덜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 툴로 진행을 해볼게요. 제가 좀 이 툴을 잘 다룰 줄은 모르는데 아무튼 봐주세요. 자, 여기다가 해놨고요.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어떤 원리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은 그런 원리를 설명해 그쵸? 이제 그림의 원리, 그림의 원리. 그리고 그림의 이제 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도록 해볼게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차가 어떻게 가는지 뭐 그런 거 상관없죠. 차가 어떻게 가는지 그냥 우리는 운전하면 되고 차는 고치는 사람이 따로 있고 하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차만 운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고치는 역할도 하고 이걸 모든 거를 다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뭐 원리는 어떻게 되고 여기에서는 그 구조는 어떻게 되고 여기서는 구도는 뭐 어떻게 작용이 되고 뭐 이런 거 소실점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 중에서 오늘은 이제 그림의 구조, 원리, 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치우고요. 자, 그림이라는 건 일단 2D죠. 2D.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재료. 이 부분은 이제 여기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마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쏙 들어가서 눈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돼 있고 요게 이제 옆면 이렇게 돼 있죠. 옆으로는 이렇게 해서 볼록 나와서 나와서 다시 옆으로 쭉 꺾이고 자 이런 부분은 이제 옆면이 시작되는 부분 이거는 반옆면이고 여기는 완전 옆면 그리고 이렇게 여기 옆면이죠. 여기는 반옆면 그리고 여기는 또 정면이 되고 여기는 또 이제 옆면 측면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이제 뭐 폴리곤이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옆면과 정면에 대한 어떤 3D 정보를 이제 옮겨 놓은 것들이 이제 뭐 폴리곤이니 뭐니 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러한 3D에 대한 정보를 종이 화지라고 그러죠. 화지 이곳에다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사이툴에 이렇게 쓰는데 여기 보면 이제 되게 여러 가지 이제 막 기능들이 이제 존재해요. 이 화면에 이제 요 그림 그리는 부분만 잘라놨는데 그거를 이제 UI라고 그러잖아요. UI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고 뭐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가 쓰기 편안한 그 공간이 오면 작업대라고 생각하면 되고 요건 이제 작업하는 공간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 이제 종이고 캔버스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구조를 오늘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구도 관련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구도의 구조죠. 그림의 구조이자 구도의 구조. 이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려고요. 다시 정리를 해서 잡다한 얘기는 그만하고요. 정리를 해서 3D에 대한 정보를 2D로 옮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시 3D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요 이제 큐브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런 망선들이 있어요. 3D의 구조는 이렇게 큐브로 되어 있어요. 큐브.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을 이제 그린다고 치면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옆모습은 아마도 이렇게 서양이니까 코가 좀 높고 입이 좀 덜 나왔고 턱이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여기 머리카락이 이렇게 돼 있고 자 뭐 이렇게 돼 이런 식일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보면은 이제 머리카락이 이렇게 여기는 여기랑 맞고 여기는 여기랑 맞겠죠. 이렇게 돼 있고 귀가 있고 밑에서 본 부분은 이제 몸통이 이렇게 존재하겠죠. 목이 이렇게 있을 테고 이 3D에서 이 부분을 이 얼굴이나 이 몸 이런 쪽 부분이 아닌 곳을 다 딱 맞춰서 깎아내면은 이게 이제 하나의 조각상이 되는 건데요. 네, 조각상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2D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런 정보를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3D의 구조고요. 몰라도 그릴 수 있겠지만은 이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른 정보의 양과 질이 커집니다. 양질의 음식, 양과 질이 다 높다라는 뜻이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D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이렇게 그리드예요. 그리드. 2D는 이걸 그리드라고 그러죠. 아까 3D라고 설명했었을 때 앞모습 봤었을 때 그 일부분 있잖아요. 자, 이렇게. 근데 여기서도 원을 그릴 때 이걸 그냥 그리는 게 아니고 튀어나온 부분을 자른다고 생각해요. 큰 각에서 작은 각으로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그리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하면서 조금 더 설명할 거예요. 큰 각에서 작은 각 쪽으로 잘라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거를 이제 그리드라고 그런다고 했죠. 그러면은 2D에서는요 뭐가 존재하냐면 이걸 간단하게 했을 때 아까 3D에서는 X축, Y축, Z축이고요. 3D에서는 2D에서는 X축하고 Y축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가로, 세로예요. 그렇죠? 가로하고 세로 말고는 존재하지 않죠. 물론 이쪽 가로, 저쪽 가로, 뭐 좌대각, 우대각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만은 아무튼 가로하고 세로가 존재하고요. 이 가로하고 세로 존재 사이에 또 뭐가 있냐면은 각도가 존재해요. 각도. 그러면 2D에서는 가로, 세로, 각도만 알고 있으면은 끝난다. 모든 게 해결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그 구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은 구조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가로, 세로, 각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 얘기한 거를 한국어로 해서
오늘은 그리고 기법에 대한 설명은 안 하고 이 부분에 대해만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걸 어떻게 할까요? 요 종이를 이제 한 3등분을 한번 나눠볼까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잘 안 보이네요. 파란색도 좀 안 보이는데, 자, 이렇게. 여긴 또 더 안 보이네. 이렇게 나눌게요. 여긴 중간. 이거 뭐 칸 많이 쳐가지고 하는 카논 기법이니 뭐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뭐지? 모사를 위한 모사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구도 잡기 위한 거니까, 물론 그 방법이 나쁘고 더 좋고 뭐 그런 것도 없어요. 여러 가지 다 해보는 게 좋으니까요. 자, 보면은 이제 이걸 어떻게 점을 나누냐면은 이 꺾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 길이 파악하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일단은 나눠볼게요. 너무 좀 더 간 것 같으면. 그리고 여기서도 여기 각도 보이죠? 여기 요 각도, 요 각도, 요 각도, 요 각도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끝나죠?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또 꺾이고 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요 시작점하고 요 점, 요 저점, 여기하고 여기하고 연결을 해서 또 꺾이면 이제 얼굴에 여기 하죠. 여기 상에서 또 깎아 들어가는 건데. 그리고 여기서도 요 각도 보이죠? 요 각도.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처음에 스케치는 표시예요, 표시. 다음에 그림을 어떻게 그리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뼈 구조니 뭐니 막 이런 거 생각 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림 그릴 건 뭘 배울 때는 가장 쉽고 간단한 그 원리를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세부로 들어가요. 만약에 처음에 그게 기본일 수도 있지만은 뼈 구조니 뭐 해부 확인이 기본일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초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서 그림을 배웠는데 뼈 구조 같은 거 하면 안 와닿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재밌게 손 막 놀리는 대로 그릴 수 있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동안 이거를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할 텐데 강조할 부분은 가로, 세로, 각도 요 세 가지만 한번 강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위치를 잡는 거죠. 이걸 통해서 위치 잡고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눈썹 그리고 하는데 이쪽에서 이쪽 눈썹 그리고 이쪽에서 이쪽 눈 그리는데 필요한 어떤 그 원리 같은 것들, 방법이라고 해요. 방식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도 조금 천천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다 그거 해버릴 수는 없으니까. 뭘, 이렇게. 위치를 계속해서 맞춰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하얀 도화지 위에다가 이거를 다 그리려면 참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떠한 작업을 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자기가 진행해 나가는 설계 그런 것들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도 이렇게 나가다가 여기서 꺾이죠. 그럼 쭉 그려버려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 이마가 이렇게 넓을 리는 없을 테니까요. 요 정도죠. 요거를 이렇게 서서히 맞춰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이 각도, 여기서 존재하는 이 각도 자체가 너무 누웠어요. 위치만 찾으려고 그러니까 각도가 누워지니까 각도 다시 세워서 수정하고 여기서도 제일 하점 사스 긋고 여기서 또 연결되어 있는 최고 고점 약간 M자 이마죠. 그리고 여기서도 최고점 눈 꼬리에서 걸리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뭐 요 정도에서 꺾여서 살짝 나가죠. 여기에서 존재하는 이런 각도들 그리고 거리들 그리고 최고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저 그림 조금 우측으로 갔으니까 다시 당겨 볼게요. 컴퓨터로 작업하는 건 이게 좋더라고요. 나의 실수를 무한히 봐줘요. 이런 것들 맞추라 이런 얘기들은 이제 생략할게요. 박스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
여러분들 신발 너무 헐거운 거 신으면 뭐 헐거덕 헐거덕 거려가지고 자빠지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것처럼 그게 몸에 딱 맞는 구조. 이 눈 높아요. 눈 높은데 처음에는 구도를 잡기 위한 거니까 대략적인 위치 파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막 맞추려고 꼼꼼하게 그려봤자 전체가 다 어그러지게 되니까 지금은 그냥 대충 하시면 돼요. 자, 눈 그릴 때도 그냥 안 그리죠. 이렇게 항상 좌우에 대한 최대치들을 이제 그리죠. 그린다라기보다는 이제 찍는 거죠. 표시. 물 한 잔 마시고 갈게요. 그리고 여기서 눈을 막 그리고 눈 그리고 코 그리고 그런 게 아니고 여기저기 시선을 던지는 거예요. 시선을 여러 곳에다가 이곳저곳 던져야지 전체적인 비례, 균형감 그런 것들이 맞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맞춰놨어요. 여기다 이제 레이어 하나 더 추가해서 뭐 이제 실제로 연필로 그릴 때는 이런 것들을 이제 지우개로 지어가면서 이런 것들 하면 이제 뭐 구도선 그리고 명암선, 까는 선 뭐 이런 것들 까는 선 잡는 선 그러니까 형태를 잡는 선 그리고 면을 까는 선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하지만은 지금은 이제 컴퓨터로 그리는 거니까 그런 것들 생략해도 되고 또 연필로 그리는 것들도 하나씩 올리기 시작하는데 설명들도 올려 나갈 거예요. 앞으로는 이 얼굴에 있는 거 조금 지울게요. 여기 눈에서도 보면 최고 밑에 있잖아요. 최고 높은 점. 그러니까 그 뭐 우리나라를 규정할 때 어떻게 하면은 이제 제주도 있고 여기 밑에 마라도 있고 여기 울릉도 있고 여기 독도 있고 최남단, 최서단, 최동단은 뭐 어딜까요? 모르겠네. 최북단 뭐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중심은 어디고 서울의 중심은 종로 일가 어디 가면은 거기 이렇게 십자가로 돼 있는 거 있어요. 그 별 표시 같은 거나 나침반 표시 같은 거. 그런 것처럼 어떠한 곳의 위치를 규정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최동단, 최남단 이런 어떤 그런 기준점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그린 눈도 하나의 대명사잖아요. 눈이라고 하는 거. 응?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정해져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이게 눈의 어떠한 부분 이런 것들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려서 연결을 하면은 이제 그게 이제 형태가 되는 거고 그 전에 이제 그런 것들을 그리기 위한 구도. 코가 좀 길어졌어요. 보니까 약간 코주부가 되려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 하면서 이제 하나씩 확인해 나가는 거죠. 이걸로 해서 뭐 그림을 완성을 하진 않을 거고요. 제가 이걸 못해요. 아직 잘 다룰 줄 몰라요. 이거 한지 한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거 조금 해보면은 되게 편하게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계속해서 이게 원리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지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사진 찍을 때 그거 배울 때도 F값하고 조리개 그러니까 조리개하고 뭐 하이트 밸런스니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만 익혔거든요. 그리고 뭐 내가 쓸 수 있는 것만 쓰면 되니까 여기서도 레이어 구조하고 뭐 이제 뭐 클리핑 마스크니 뭐니 있더라고요. 그런 것 좀 많이 어렵던데 그런 거 위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어느 순간에 머릿속에서 막 섞이다가 탁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딱 자동적으로 그려질 수가 있는 시기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이 툴에 대한 거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좀 편하다. 무조건 편한 것만은 아니고 불편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거는 이제 내가 이런 것들보다 아날로그 방식으로 작업하던 것들이 오랜 시간 익숙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도 크게 크게 그리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얼굴이라는 거 위에 안에 이제 눈 위치를 대충 잡았는데 눈도 보면 여기에서 보면 눈꺼풀의 두께도 있고 그리고 이 쌍꺼풀도 있고 여기서 또 위로 올라가는 눈두덩이 언덕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 거 할 땐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지금은 이제 크게 크게 구도를 잡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쓸 수 있는 크게 하는 거, 붓 크게 작게 이렇게 자주 바뀌는 거 그거 툴만 알아놨고 이렇게 돌리는 거 있더라고요. 네, 이런 것만 알아놨어요. 그리고 뭐 여기 레이어 그런 것만 알아놨고 더 알고 싶지도 않고 지금은 알아봤자 내 머릿속에 한계이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사이툴이라고 하나? 이 포토샵이랑 이거를 주 종목으로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저거를 그 지브러시 예, 그거를 주 종목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크게 제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이 알 수가 없어서 조금씩 그럼 자연히 알아지더라고요. 그게 제일 저한테는 좋은 학습법이었었어요. 되게 하기 싫어하거든요, 이런 거. 막 알려고. 근데 그냥 그림을 내가 그리는 거를 좋아해서 그리게 된 거지. 이런 툴 같은 거를 잘 익히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림이 요거보다 약간 이쪽이 좀 측면적으로 왔어요. 이거는 이제 이 겉에 쌍꺼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덜 잡혀서 그런 것 같은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구도를 잡아 나가면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 맞춰서 제가 명암 넣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하나만 짧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끝낼게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 더 유튜브를 지금 제가 채널을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 다루려고 하고 있거든요. 뭐 부족함이나 나마 좀 도움이 되는 분들한테 됐으면 좋겠고 이 그림이라는 게 그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 말하는 게 틀려요. 근데 결국엔 다 똑같은 거 가지고 각자의 말이 이제 틀린 거잖아요. 나라마다 언어가 틀리듯이 사람도 그렇거든요. 표현의 차이가 있고 좀 틀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거니까 여러 사람의 얘기, 그림 많이 봐두는 게 좋아요. 그러는 동안 이 머릿속에 어떤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그런 어떤 장치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하는 데 필요한 부분을 활성화 시키거든요. 그림 그리는 거 양으로 승부하는 것만 좋은 거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충분히 많이 보고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서양 애들이 많이 그리고 연습하는 거랑 우리하고 좀 틀리다고 봐요. 왜냐면 걔네들은 소풍 같은 데를 가면 막 르브르 막 이런 데를 가고 그리고 우리보다 정말 그런 거 공부할 시간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입시 막 이런 것들밖에 없는데 걔네들은 정말 즐길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고요. 뭐 덴마크인지 거기 고등학교 뭐 넷이나 뭐 이렇게 끝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전에는 그 대학교 어디에서 데모한 것도 공부하는 시간 너무 길게 잡았다고 데모하고 그랬던데 정말 복지나 이런 거 수준 장체가 틀려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니까 뭐 하루에 뭐 10장씩 그리자 20장씩 그리자는데 저는 제가 그림 그릴 땐 그렇게 많이 안 그렸고 저는 그렇게 많이 안 그렸어요. 좀 미술사 공부를 했어요. 중세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 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조금 한 거의 기준과 여러분이 조금 한 거에 대한 기준은 틀리겠죠. 저도 그림 쉬지 않고 32시간 이렇게 연속을 해서 계속 그림만 그렸던 적도 있으니까 뭐 그림 연습 조금 했다고 볼 수는 없네요. 어떻게 보니까 또 말하다 보니까. 근데 글쎄 그러니까 그건 간혹 있었던 일이고 직업적으로 있었으니까 그런 거지. 아무튼 아무튼 얼굴형이 약간 동양적으로 변했어요. 약간 통통하고 여기도 깎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또 스케치도 지금 요 밑에 이렇게 해놓고 요거 해놨죠. 다시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계속해서 수정을 해 나가는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렇게 톤을 해 놓으면은 참고가 돼요. 아무튼 요거는 여기까지만 해서 마칠게요. 제가 오늘 하고자 했었던 얘기 중에 핵심은 아직 할 줄을 잘 몰라. 할 줄도 모르는데 설명을 하고 있네요. 아무튼 근데 종이에다 그리는 것보다 여기에다 그리는 게 되게 편리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편리하다라는 이점 때문에 그림 구조 중에서 그리드 평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드는 평면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했고요. 아이고 글씨를 자꾸 틀리네요. 죄송합니다. 길이 가로 세로에 대한 길이 그리고 각도 이 부분만 이해하면 된다.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안에 얼굴이라고 하는 게 이 안에 갇힌 구조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질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길이 각도 이 부분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린다 라는 점만 알아두시고 요걸 가지고 그림을 그려 나가시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림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게 몇몇 분들에게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짬 날 때마다 꼭 강좌를 한 번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마칠게요.